혹시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럽지는 않으셨나요?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뻣뻣해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1세 현역 의사 정인수입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저를 기적의 노이사라고 부르시지만 저 역시 아침이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했죠. 어느 날은 이제 내 몸이 여기까지인가 하는 무력감에 눌려 하루 종일 기운을 못 차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였지만 제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긴다는 자책감까지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스승이셨던 86세 고령의 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우연히 찾아뵙게 되었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인수야, 건강은 약이나 병원이 지켜주는 게 아니야. 평생 무시해온 몸 구석구석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출발해야 해. 그 말씀을 들은 후 저는 의학적 지식과 오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몸에서 가장 쉽게 지나치는 부위들이 사실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피로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혈액순환, 면역력, 뇌기능,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를 챙기고 최신 의료 정보를 찾아다니고 한약, 보양식 등 수없이 많은 방법을 시도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건강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바로 매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신체 내 부위의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내 부위는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은 단순히 위생을 위해 씻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계, 림프계, 순환계가 밀집해 있는 건강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위들을 소홀히 합니다. 발은 그냥 씻으면 되지. 겨드랑이는 냄새만 안 나면 돼. 허벅지는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아. 등은 손이 잘 안 닿아서 대충. 두피는 머리 감으면 끝이지.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관심이 바로 고질적인 피로, 면역력 저하,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60년 넘는 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고 실천해온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4가지 건강 비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특별한 도구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건강법은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70대, 80대, 심지어 90대 환자분들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20년간 수면제를 복용해도 잠을 못 이루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발 관리 루틴을 매일 5분 실천한 후 처음으로 약 없이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저리고 붓는 증상이 심했지만 허벅지 림프 관리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혼자서 동네 산책을 다니시게 되었죠. 이 네 부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활력 넘치는 제2의 청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지금 실천하는 순간 변화는 반드시 시작됩니다. 자, 오늘부터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건강한 노후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제가 직접 검증한 노하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은 오늘입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건강한 노후의 4가지 핵심 관리법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건강을 결정짓는 비밀 부위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쉽게 지나치는 신체 부위들 중에서 사실은 건강 전체를 좌우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4가지 핵심 부위, 즉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부위는 단순히 위생적으로 씻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들에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 림프절,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중요한 생리적 지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원인 모를 피로감, 면역력 저하, 수면장애, 기억력 감소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발입니다. 발은 하루에도 수천 보를 걸으며 온몸을 지탱해주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발 관리는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발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분포해 있으며 각 신경은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 발 건강이 곧 내장 건강으로 직결됩니다. 또한 발은 혈액순환과 천 조절, 심장 보조 펌프 역할까지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전신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20개 이상의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고, 림프절은 체내 독소를 걸러내고 면역세포를 생성하는 자연 해독센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냄새 제거에만 신경 쓰고 강한 더드란트나 향수로 땀샘을 억제해 오히려 림프 순환을 막고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키며 가벼운 림프 마사지를 통해 순환을 촉진시켜야 건강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허벅지 안쪽, 특히 서해부 림프절이 위치한 부위입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가장 굵은 대퇴동맥과 정맥이 지나가는 길목이며 동시에 림프절이 다수 존재합니다.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의 중심이 되는 만큼 이 부위의 막힘은 곧 다리 부종, 저림, 간 기능 저하,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를 씻는 것이 힘들고 통풍이 잘 안 되는 속옷 등으로 인해 염증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부드러운 세정, 땀 배출이 원활한 속옷, 가벼운 스트레칭과 보습 등으로 관리하면 전신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등과 두피입니다. 이 두 부위는 자가 관리가 어려워 가장 많이 소홀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등은 척추 주변의 신경과 근육이 뭉치기 쉬운 곳이며 두피는 뇌로 향하는 혈류를 좌우하는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맑지 않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두 부위의 혈액순환 문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따뜻한 물로 등을 씻고 브러쉬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 두피 마사지를 통해 혈류를 자극해 주는 것만으로도 집중력, 수면질, 활력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는 단순한 위생 부위가 아닌 건강의 열쇠를 쥔 곳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들을 관리하기가 귀찮고 힘들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정성을 들이면 전신 건강에 눈에 띄는 개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가장 고생하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발입니다. 걷고 서고 몸 전체를 지탱하는 이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발은 우리 내장기관과 직접 연결된 반사구역이 존재하며 이 반사점들을 자극해주면 몸 전체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발은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
혈압 조절, 심지어 수면의 질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발 관리는 단순한 위생을 넘어서 건강을 지키는 핵심 습관입니다. 발 관리를 제대로만 해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부종이 줄고 불면증이 개선되며 면역력까지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저녁 30분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물의 온도는 천보다 약간 높은 약 40도가 적당합니다. 이때 천일염이나 입욕 전용 소금 한 줌을 넣어주면 혈액순환과 붓기 완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발을 담그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풀리고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전신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수족냉증을 겪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둘째, 발바닥 마사지를 5분씩 해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발 뒤꿈치, 발바닥 중앙, 발가락 볼 부위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이 마사지는 장기 기능을 자극하고 소화와 배변에도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를 반드시 말려주세요. 특히 당뇨 환자나 고령자는 발가락 사이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균이나 세균이 번식해 무좀, 감염, 심할 경우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샤워나 족욕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보습과 안전을 위한 마무리도 꼭 필요합니다. 바세린, 풋크림, 코코넛 오일 등 천연 성분의 보습제를 발에 얇게 바른 후 미끄럼 방지 슬리퍼나 편안한 실내화를 착용하세요. 특히 겨울철이나 피부가 건조한 계절에는 발 뒤꿈치 갈라짐, 발바닥 통증을 예방하고 낙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 20년 동안 만성불면증으로 고생하던 76세 정혜순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저녁 30분씩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습관을 들인 후 일주일 만에 수면의 질이 놀랍게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듣지 않던 불면증이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달라졌다고요. 반면에 82세 김진수 어르신은 평소 발을 씻기만 하고 발가락 사이를 잘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 사이가 빨갛게 붓고 고름이 생기더니 병원에서는 감염이 심해지면 절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항생제 치료와 관리로 회복하셨지만 평소의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실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겨드랑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겨드랑이를 단순히 땀이 많이 나는 부위 혹은 냄새가 나는 곳으로만 인식하곤 합니다. 그래서 강한 향의 더드란트를 뿌리거나 땀을 차단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일상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부위는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시스템의 핵심, 바로 림프절이 밀집된 중요한 부위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500여 개의 림프절이 존재하며 그중 약 20여 개가 양쪽 겨드랑이에 모여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생성하며 감염에 대항하는 방어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땀샘을 억제하거나 인공화학 성분으로 막아버리며 오히려 해독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5세 유순덕 할머니는 봄, 가을만 되면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하셨습니다. 매년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지내셨죠. 그런데 제가 겨드랑이를 진찰해보니 피부는 붉게 자극되어 있었고 림프절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과도한 향수와 땀 억제제 사용으로 땀샘이 막히고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겨드랑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으로 여러분의 면역력과 해독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연 유래의 무향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세요.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나 향기 나는 비누는 겨드랑이의 피부 균형을 깨고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녹차, 코코넛 오일, 캐모마일 등이 함유된 순한 비누를 사용해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적신 뒤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둘째, 샤워 후에는 반드시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한 환경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입니다. 수건으로 닦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헤어드라이어의 찬바람 모드를 이용해 완전히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83세 박명호 어르신은 이 방법 하나만으로 20년간 반복되던 겨드랑이 습진과 가려움증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화학 성분이 없는 자연 유래 더드란트를 사용하세요. 알루미늄, 파라벤 등의 성분은 땀샘을 막고 장기적으로 림프절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베이킹 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홈메이드 더드란트나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한 용액을 면솜에 묻혀 바르는 방법도 좋습니다. 식초 냄새는 금세 사라지고 피부의 pH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맞춰주며 향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 아침에 단 2분간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실천해 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쪽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반대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아래에서 쇄골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양쪽 각각 1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마사지는 림프 흐름을 활성화하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습관을 2달간 실천한 76세 윤정희 할머니는 20년 동안 매 계절마다 먹던 항생제를 올가을엔 한 알도 먹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면역력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졌으며 냄새도 거의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죠.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면역력, 해독 기능, 심지어 전신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겨드랑이 관리 습관을 바로잡아 보세요. 매일 5분의 투자로 여러분의 몸속 순환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위는 바로 허벅지 안쪽, 즉 서해부입니다. 이 부위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곳이지만 실제로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대퇴동맥, 대퇴정맥, 그리고 서해부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그리고 간 해독 기능에 직결된 구조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부위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피가 제대로 돌지 않고 독소가 쌓이며 간 기능에도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강형이 지나가는 중요한 경락으로 보고 있으며 서양의학에서도 허벅지 안쪽 림프 순환이 간 건강과 해독 기능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따뜻한 물과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로 매일 깨끗하게 세척해 주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고 마찰도 심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관절이 굳어져 이 부위를 잘 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긴 막대에 부드러운 수건이나 스펀지를 감아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세척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완전히 건조해 주세요. 특히 허벅지 안쪽 피부가 맞닿는 부위는 습기가 오래 머물 수 있어 피부염이나 가려움증, 심한 경우에는 곰팡이성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통기성이 좋은 면 100% 속옷을 입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꽉 끼는 속옷은 혈액순환과 림프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인공섬유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6세 박정수 어르신은 평생 꽉 끼는 팬티를 고집하시다가 허벅지 안쪽에 심한 피부병을 겪으셨습니다. 이후 넉넉하고 부드러운 면 속옷으로 바꾸시고 단 2주 만에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매일 5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이 부위의 근육과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가장 효과적인 동작은 나비 자세입니다. 바닥에 앉아 양발 바닥을 서로 붙이고 양손으로 발을 잡은 상태에서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숙이세요. 무릎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며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만약 어려우시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옆으로 눕혀 허벅지 안쪽을 자연스럽게 늘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샤워 후에는 보습제를 바르고 여름철에는 옥수수 전분 파우더를 가볍게 뿌려 마찰을 줄이고 피부를 보호해 주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바세린, 코코넛 오일, 쉐어버터 같은 천연 보습제를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갈라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보습 관리는 노년기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가 저리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제가 검사해보니 허벅지 안쪽 림프절이 붓고 단단해져 있었고 간 수치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지금 설명드린 5가지 관리를 권해드렸고 한 달 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리 저림 증상이 사라졌고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으며 병원 검사에서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히 씻고 지나치는 부위가 아닙니다. 간을 지키고 다리 순환을 개선하며 만성 피로까지 줄일 수 있는 건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해보세요. 단 몇 분의 습관 변화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위는 바로 등과 두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단순히 씻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등과 두피는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먼저 등, 특히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은 뇌로 향하는 혈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에 근육이 뭉치고 뻣뻣해지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 감퇴, 피로감, 집중력 저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것입니다. 또한 두피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혈관과 신경 말단이 모여있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두통이나 수면 장애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등은 매일 샤워할 때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팔이 닿지 않아 대충 씻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긴 손잡이의 등 전용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등을 적신 후 척추를 중심으로 바깥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주면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79세 김철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샤워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습관이지만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둘째, 두피 마사지를 매일 아침과 저녁 5분씩 실천하세요. 손가락 끝을 이용해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줍니다. 샴푸할 때도 마찬가지로 문지르듯이 하지 말고 혈류를 자극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눌러주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특히 관자놀이와 뒤통수 부위는 뇌로 향하는 주요 혈관이 집중된 곳이므로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세요.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두피 마사지를 2주간 실천하신 후 머리가 맑아지고 손주 이름도 잘 기억나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셋째,
아침에는 간단한 등, 어깨, 목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주세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숙였다 들어올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그 다음엔 어깨를 돌려주고 상체를 좌우로 부드럽게 기울이면서 허리를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뇌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돕고 어깨 결림과 긴장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83세 방영후 어르신은 매일 아침 5분간 이 스트레칭을 실천하시면서 15년간 시달리던 요통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잠들기 전엔 목과 어깨 부위를 중심으로 5분간 마사지를 해보세요. 이 마사지는 단순한 근육 이완을 넘어서 중추신경계를 안정시켜 깊고 편안한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 오일이나 로션을 손에 덜어 목에서 어깨, 어깨에서 등으로 천천히 눌러주듯 문질러 주세요.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 등을 천천히 움직이는 방식도 추천드립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셀프 마사지 방법입니다.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2달간 실천하시고 기적이에요. 지금은 힘도 넘치고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가족들도 제가 달라졌다고 해요.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등과 두피는 단순히 머리 감고 등 닦는 부위가 아닙니다. 뇌를 깨우고 기억력을 지키며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의 열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단 몇 분씩만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단 5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한다면 우리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4가지 중요한 부위를 꾸준히 그리고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요일별로 관리 부위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루에 모든 부위를 신경 쓰려면 피로하고 지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하나의 부위에만 집중하면 훨씬 수월하게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주간 루틴을 설정해 보세요. 월요일은 발 관리의 날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를 지탱해주는 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물에 담그고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수요일은 겨드랑이 관리의 날입니다. 림프 순환의 중심인 겨드랑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연 유래 성분으로 부드럽게 케어해 주세요.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관리의 날입니다. 간 기능과 혈액 순환에 중요한 이 부위를 씻고 스트레칭하며 편안하게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일요일은 등과 두피 관리의 날입니다. 한 주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뇌 건강을 위해 두피를 부드럽게 자극해 주세요. 각 부위별 관리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발 마사지를 함께 해보세요. TV 뉴스를 보며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거나 샤워 후에는 겨드랑이와 등을 천천히 브러싱해 주세요. 자기 전에는 침대에 누워 두피와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고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기존의 일상 루틴에 간단한 동작만 추가하면 특별한 시간 계획 없이도 충분히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시적인 변화를 경험하면 동기부여도 강해집니다. 실제로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이 루틴을 3개월 동안 실천한 후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고 불면증도 개선되어 매일 아침이 기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셨지만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은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몸을 소중히 대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93세의 김순애 어르신은 처음 내원하실 때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5분씩 발을 관리하고 겨드랑이 순환을 도와주는 마사지를 하며 허벅지와 두피 스트레칭을 습관화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더 이상 지팡이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자들과 공원을 산책하며 웃으시는 그 모습은 제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건강은 비싼 영양제나 고가의 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돌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그동안 사소하다고 여겨 무심코 지나쳐온 네 곳,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 네 부위는 우리 몸의 순환, 해독, 면역, 신경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만 해도 몸 안의 균형이 되살아나고 활력이 회복됩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특별한 식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단 5분, 그 시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보세요. 겨드랑이에 천연 더드란트를 바르고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을 하며 두피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루 5분이면 몸 안에서부터 젊어집니다. 이제는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제 환자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분도 변화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건강한 노후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